여러분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정말 내 간이 좋아지고 신장이 좋아져 라고 하는 것 중에 정말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장 버려야 될 거. 근데 이게 건강식이었어요. 이게 되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주식처럼 먹고 있었어요. 혹은 아니면 매일같이 습관처럼 먹고 있었어요. 이 중에 하나가 뭘까? 근데 신장이 망가집니다. 뭘까요? 즙이에요, 즙. 즙인데 나는 오늘부터 이제 하루에 3잔, 6잔, 8잔 이렇게 즙을 짜서 먹는 기계가 있어요, 지금. 그죠? 기계가. 녹즙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녹즙기가 엄청 유행했다가 또 이제 계속 유행이 도니까 또 많이 먹다가 계속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피로를 풀기 위해서 고농축 이제 즙을 매일 마시고, 물론 뭐 필요할 때가 있겠죠. 내가 저혈당으로 쓰러졌는데 당분즙 필요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적당히 먹어서 좋은 것들이 있어요. 레몬즙도 마실 수 있고 이렇게 마실 수 있는데, 이거를 루틴처럼 하루에 3번 이상, 특히 아침, 점심, 저녁 매일 이것을 짜먹는다. 그러면 가장 빨리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신장일 수가 있어요. 신장. 갑자기 병원에서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는 분들 중에 가장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즙입니다. 특히 신장이 망가졌을 때 더더욱 심해요. 자, 왜냐하면 신장이 망가졌을 때 즙은 고칼륨이에요. 칼륨이 굉장히 많습니다. 충격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 몸의 기능이 악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막 고장나기 시작하잖아, 그죠?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서너 개, 5개, 6개, 7개, 8개, 한 10개까지 고장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곤하고 뭐 기운이 없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 수치가 막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불안한 마음에 뭐든지 먹자, 뭐든지 좋다면 다 사 먹을 거야, 그런 기세를 갖고 있어요. 심지어 원장님 더 비싼 것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따님과 함께 상담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이 매일 가스가 차서 너무 힘들대요. 근데 여기 봤더니 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을 거의 하루에 다 먹는 거예요.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유, 아마씨, 꿀, 화분,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또 오추출물, 소금, 뭐 두유, 모링가까지.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 오셨는데 나중에 너무 힘들고 지신대요. 보니까 속이 다 썩고 있어요. 너무 복잡하게 많이 드셔서. 자, 그런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보통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을 기세예요, 사실. 근데 이 중에 자연에서 온 거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가 자연 그대로 갈아 먹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야채를 먹을 때 어떤 기대감에 먹죠? 항산화 물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갈아서 짜가지고 물만 마신다. 뭐를 버리고 먹는 거예요? 식이섬유. 그러니까 또 나 식이섬유 버리고 먹으니까 야채는 또 한 대접을 또 먹어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신장을 망가뜨리는 경우, 간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초나 과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통째로 먹을 때 그것보다 즙을 짜 먹으면 어떤 영양소들은 수십 배를 압축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특적 그 고농축 액체가 우리 몸에 충격을 주는데, 분명히 나는 당근을 먹는데 그냥 씹어서 먹을 때는 자연식품, 건강식품이었는데 이거를 찌꺼기 다 버리고 그 액체만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서 대사가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노폐물과 독소를 신장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독소가 마지막 지점이 어디예요? 신장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이 고농축즙들이 사구체 필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를 준다. 한 번 먹어서 신장을 망가질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언제 문제가 생겨요? 반복적일 때. 근데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은 반복적인 행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오셨는데 엄청 건강해지셨어요. 근데 갑자기 한참 있다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매일 녹즙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암이 커지고 돌아가셨어요. 실제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이분은 하루에 외골산 한 바퀴 이상 맨날 돌아다니셨던 분이, 그 정도로 건강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더 건강해지려고 했던 욕심들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려서 죽게도 만들 수 있다, 병들게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장을 망가뜨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칼륨 폭탄일 수가 있어요. 칼륨 폭탄. 우리가 사과나 배나 뭐 늙은 호박, 비트 다 좋은 이런 그 재료들이 맞아요. 우리 몸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좋게 먹으려면 씹어서 먹어야 된다. 이 씹어서 먹을 때는 식이섬유와 함께 여기에는 당분들이나 다른 물질들이 천천히 흡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신장은 칼륨이 들어오면 알아서 배출합니다. 근데 50대 이상이 넘은 분들은,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은 신장 기능이 이미 20% 이상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몇 년 동안 혈압이 있었다, 몇 년 동안 당뇨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 신장 기능은 대략 한 20%에서 30%가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해진 신장에 아침, 점심, 저녁 즙을 짜서 매일 마신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폭탄이 들이닥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장 필터인 사구체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말 그대로 신장에 무리가 와요. 신장에 무리가 오면 피를 걸러야 할 필터가 찢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그러면 신장을 통해서 그대로 나가겠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더 많이, 더 매일 될수록 망가지는 속도는 더 빠르게 망가져요. 나중에 50%, 70% 계속 더 망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성 신부전증, 크레아틴 수치가 2, 3, 4, 5, 6, 7, 8, 9, 1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사망할 수도 있는 수치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산야초가 얼마나 좋을까, 막 산야초, 산에서 나는 풀들을 막 뜯어다가 한동안 효소를 만들어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거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도 드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막 산에 몇 시까지 몇 백까지 뜯어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지구 역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쨌든 어디선가 이상한 거 좋은 거 다 찾아다가 만든 사람이 있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소비한 사람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는 계속 먹어요. 작년에는 내가 산화초가 그렇게 좋다 해서 먹었더니 올해는 효소가 좋다 해서 먹어보자. 내년에는 셀레늄이 좋지 않으니까 먹어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 먹는 사람이 또 먹어요. 근데 이제 정말 문제가 뭐냐면, 막 어떤 나무 뿌리가 관절에 막 좋다, 막 산야초 어디에 좋다, 이런 정보가 꽉 차 있는 분들이 그걸 모아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먹는데요. 굉장히 진합니다. 식물은 동물로부터 혹은 여러 가지 그 외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독성을 만들어요. 알칼로이드라든지 파이토케미컬이라든지 이런 천연 독성을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미량을 먹을 때 혹은 가끔 먹을 때 괜찮은 것이 있는데, 어떤 것들은 매일 먹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니까 매일 먹는다? 문제가 더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강하거나 자연의 것들 있잖아요. 자연의 것들. 이런 건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되게 독해서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일 먹어도 안 되고요. 매일 먹어도 안 되고, 때로는 한 일주일 먹고 떼야 되는 것들도 있고, 한국에는 약초가 정말 많잖아요. 약초가. 근데 이거를 더 내가 그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런 욕심을 부리면서 먹는데 결과치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좋냐면 살이 막 이렇게 쪄 있어요. 제가 막 100kg 나가요. 근데 매일 먹어요. 살이 쭉 빠져요. 혈당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야, 저 녹주 먹으면 혈당 다 떨어져. 암도 줄어들어. 어떤 사람이 그랬냐면 매일 고기 먹고 술 담배 드시고 살 뚱뚱했던 분들이 갑자기 먹으니까 변화를 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녹즙이 좋아진 게 아니고, 그분들은 물만 마시고 소금만 마셔도 좋아지는 분들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자연식을 많이 하거나 채식을 많이 했던 분이 오셔서 회복되는 시간보다 오히려 고기랑 술 담배 실컷 드시고 왔던 분이 해결되는 시간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 그럼 다시 고기 먹고 다시 입수해야지,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이 망가졌던 게 끊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빠른 거고, 이제 그렇지 않고 자연식을 했던 분들 오시면 회복 속도가 이미 좋아진 것들이 있고 바뀐 것들이 있으니까 속도가 느려 보이는 것 뿐입니다. 내가 내 몸에 원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거, 이것들이 있는 부분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예요. 아주 미량을 먹거나 가끔 먹을 때 면역을 자극하는 약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매일 고농축 상태로 먹을 때
신장과 간 이런 것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욕심껏 먹다가 응급실로 실려가서 신장 투석을 받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거의 조사를 해보면 중장년층 환자, 응급실에 급성 심부전증으로 가는 환자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농축 그 즙이라든지 약초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고 온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약제를 장기 복용한 분이나 어떤 즙이라든지 이런 거 드시고 실려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게다가 과일즙에 들어있는 고농축 혹은 내가 집에서 과일즙도 이제 이것도 먹는 것보단 뭐 사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고농축으로 된 이렇게 당분들,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것들 액상 과당이 들어있으면 더 안 좋고, 그래서 이거는 최악입니다. 액상 과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분들 그런 것이 많이 들어있는 건 최악이고, 우리가 과일을 먹으면 당도가 사과를 먹을 때보다 즙을 먹을 때 더 올라갑니다. 즙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안 먹어야 되고 건강한 사람들은 가끔 한 번씩 드시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매일 똑같은 시간에 매일 짜서 드시면 신장이 반드시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루에 한 3번씩 내가 사과즙을 마신다, 배즙을 마신다, 어떤 과일 주스를 매일 마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1년 동안 마신다 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끈적해집니다. 혈액이 끈적거려져요. 현재 끈적거려지고 사구체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장 자체가 기능 장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무조건 씹어 드시는 것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악이 뭐냐면 밥 대신에 즙으로만 먹는 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6잔, 8잔, 16잔까지 드시는 분들 봤어요. 16잔. 하루에 16잔. 밥 대신에 아예. 큰일 납니다. 나중에 소화관 자체가 망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이 고농축된 것을 먹을 때는 한두 번 드시는 거나 일정 기간 아주 짧은 시간 드시는 건 괜찮은데 그것도 역시 과한 당분 피하셔야 되고 고칼륨 식품도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 항산화 물질이 너무 많거나 알칼로이드라든지 여러 그 물질이 막 농축되어 있는 것들 피하셔야 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고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몸에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바로 망가지냐, 신장이 망가지려고 하는 경계점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 그런 것들을 드시게 되면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응급실에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